다솔건사부의 인벤터 3D 강좌 이번 시간에 기계설계 산업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부터 우리가 기계설계 산업기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 모델링은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베어링 사양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베어링 사양이 6002에서 6202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멍 지름이라든가 축의 지름이라든가 요게 된 설계가 변경되는 치수를 적용을 해서 2D 도면 작성하고 3D 도면을 모두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도면의 AV의 치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XX에서 YY로 변경하시오 라고 치수를 변경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어의 입수를 몇 개에서 뭐 입수를 우리가 뭐 37개에서 뭐 39개로 이렇게 변경시킨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품번의 볼트의 수를 개수를 뭐 4개에서 3개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조건에 맞도록 치수들을 조립 부품들에 대한 치수를 변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모델링은 문제에서 지시한 부품에 대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한 도면, 2D 부품 도면하고 3D 모델링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거지, 그거죠. 등각도를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능과 작동을 이해하는 투상도, 치수, 치수공차, 끼어 맞춤, 기하공차 등을 KS 표준에 따라서 도면에 작성하는 것이고, 모델링을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등각축을 잡아서 2개 뷰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는 렌더링을 표현한다.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죠. 나머지들은 설계 변경만 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해서 3D, 2D 도면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베어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된다라면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베어링 사양하고 축지름하고 구멍지름, 스몰 D, 라지 D, 그 다음에 폭에 대한 치수, 구속 홈에 대한 치수, 변경 전에 대한 치수하고 변경 후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변경 차이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어도 마찬가지죠. 모듈이라고 기어의 입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치수차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작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어박스 2를 우리가 작업을 모델링을 했잖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기본 모델링을 우리가 모두 하고 변경 전에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상도를 이렇게 다 뽑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상법에 대해서는 뽑는 방법이라든가 치수기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도면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어박스 1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상도를 뽑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변경 전입니다. 중심선이 이런 건 다 하지 마십시오. 모두 우리가 변경을 해 놓고 중심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치수기입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도면을 우리가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모두 2D 도면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세요. 이렇게. 아셨죠? 변경 전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엽니다. 자, 정면도 이렇게 가죠? 정면도에 가서 이제 본체부터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보는데요. 본체를 마우스 우측 클릭, 뷰를 클릭을 하고 우측 클릭해서 열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체 모델링 했던 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도면을 보고 한 번씩 차근차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했던 걸 이제 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모델링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변경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투상도도 함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선이라든가 이런 건 해놓지 말고 우리가 단면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거 중심선 해놓지 마세요. 지우겠습니다. 치수깁도 하지 말고 다 지워야 돼. 나중에 이거 해봤자 다 뒤틀리게 되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설계 조정이 변경을 모두 한 다음에 치수김이나 그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봅시다. 본체인데 우리가 이제 베어링 치수로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치수를 어떻게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인지, 베어링 치수가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외경, 그 다음에 내경,
그 다음에 폭에 대한, 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멍 치수도 커진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치수만 조정해 주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베어링 치수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자, 여기서 6002에서 6202이기 때문에 축 지름의 변함이 없습니다. 축 지름 우리가 변함이 없고요. 구멍 지름의 치수 차이가 있죠. 6202로 변경하니까 6002에서 치수 차이가 3mm 많고 요 지름이 3mm 만큼, 그에 따라서 볼트 구멍의 위치도 3mm 만큼, 외경도 3mm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폭은 우리가 원래는 9mm에서 11mm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2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요걸 보고 우리가 베어링 구속 홈부에 대한 치수는 라운드 6mm로 적용되는 거죠. 요것은 우리가 KS 규격집을 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작업하기 수월하니까.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변경시켜 봅시다. 이거 구멍 지름이 우리가 3mm만큼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멍을 딱 클릭을 해봐요. 아니면 여기서 찾아가시던가. 클릭해 보면은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출이 나오고, 돌출 지름이 32mm였죠. 이거 스케치 편집이 들어가서 따닥 클릭해서 이것은 35mm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따닥 클릭해서 혹은 딱 클릭해서 요거 클릭을 해요. 아니면 여기서 찾아가도 돼요. 이렇게 그죠? 클릭하면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2mm인데 하우징 폭이, 베어링 폭은 우리가 이제 9mm였고, 그 다음에 베어링 하우징이 우리가 12mm, 베어링 폭이 9mm짜리였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적으로 이제 하우징 폭이 12mm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플러스가 2가 되잖아. 요거 이제 11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우징에 대한 전체 폭은 우리가 14mm, 2mm만큼 늘어난 걸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반대편에도 우리가 대칭 미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둘 다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외경하고 베어링 치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치수하고 구멍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3mm만큼 우리가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멍에 가면은 스케치 들어가 보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스케치 편집 들어가셔도 여기는 우리가 40mm인 것 같아요. 40mm인데 우리가 21.5mm가 되겠죠. 3mm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변경시켜주고, 구멍도 클릭을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막 같이 켜졌겠죠. 스케치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50mm였는데 기본적으로 3mm만큼 53mm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D 투상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맞게 치수가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치수 우리가 찍어 보더라도 이렇게 35mm,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더라도 우리가 53mm. 쉽죠? 여기에 대한 폭에 대한 치수도 우리가 원래 12mm였는데 14mm.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 변경한 것들 바로바로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나머지들도 쉽다는 얘기죠. 구멍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개 있잖아요. 커버도 4개, 이 친구도 4개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개수는 몇 개? 원형 패턴에 들어가서 조절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 피처 편집에서 개수를 뭐 3개 이렇게 조절하면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2D 가면은 자동적으로 3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됐죠? 커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사부님이 얘기했던 조립 설계 기법을 이용한 수업 있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습 목차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동력 12번 본체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2D 투상도 뽑고,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력 12번 본체를 열어서 이 커버 모델링을 조립 상태에서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수월하죠. 뭐가 수월하냐면은 이 친구를 변경시켜 버리면은, 즉 본체를 변경시켜 버리면은 여기에 펼쳤던 커버도 함께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품 모델링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얘도 가서 3개로 변경시키고 치수도 커버 치수도 이렇게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변경을 시켜야 된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단품 모델링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별도로 이 친구도 변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뜻인지. 드릴지그 여러분들 3번도 여러분들 단품 모델링을 별도로 했다라면은 한꺼번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변경을 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드릴지그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요. 이 친구 어떤 거냐면 얘가 되겠죠. 요거 이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수를 변경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2D 투상도에 가서 이 친구를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열어서 이수를 변경시키면 되겠죠. 자, 이수는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으면 이 친구는 이제 37개에서 이게 이제 현재 이제 37개죠. 그죠? 우리가 확대시켜 보면은 도면을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는 37개고, 그죠? 이 친구는 20개인데 이수를 이렇게 변경시켜라 라는 얘기죠. 그죠? 22개로. 그럼 우리가 열어서 이렇게 변경시키면 되겠죠. 기업 모델링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업학습 1번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피처 편집에서 이는 37개인데 개수만 변경시켜주면 되잖아요. 39개로 이렇게 변경시키고, 그죠? 이건 쉽다는 얘기죠. 기어 이수 이런 거 변경시키는 것은 아주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피처 편집이 들어가서 20개인데 22개로. 그죠? 물론 이제 요 목표는 변경된 치수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가 될 거라는 얘기. 여기는 표시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경된 만큼 뭐가 좀 변경이 되겠어요? 피치원의 지름이 또 변경될 거 아닙니까? 요것도 우리가 변경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자, 피치원의 지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4가 되겠죠. 기존에는 40mm가 되겠고, 얘가 40이란 얘기죠. 얘가 40이기 때문에 외경 치수는 뭐 얘가 이 끝 높이가 2mm, 2mm, 4mm이기 때문에 44가 되겠지만은 요건 이제 변경된 치수가 요것은 얘가 44가 되겠죠. 44니까 외경은 48mm가 되겠죠. 48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된 치수가 피치온의 지름이 78mm가 되면 4mm 하게 되면은 82mm가 되겠죠. 여기가 바깥의 치수가 외경이 우리가 얼마다 82mm가 됐다라는 얘기죠. 요 이 끝 높이가 모듈이 2mm 되기 때문에 78에 2mm, 2mm, 4mm니까 82mm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냐면 요거 되겠죠. 이 작은 치수가 스케치 편집 마우스 우측 버튼 들어가 가지고 외경 치수는 우리가 지금 44니까 4mm 하니까 얼마 돼요? 48mm가 되겠죠. 48mm를 우리가 적용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여기는 요거 어떻게 되는가? 이 치수 마우스 우측 버튼 스케치 편집 들어가 가지고 외경 치수가 우리가 이제 피치온의 지름이 78mm니까 4mm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2m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시켜 주면은 된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여기 가면은 뭐 자동적으로 물론 모두 변경이 돼 있겠죠. 2D 투상도에 가시면은 물론 이렇게 모두 치수가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건 우리가 치수는 투상도는 치수는 변경시켜 줘야겠죠. 그지?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깎여 있는 부분들은,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면을 했을 때 깎여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투상당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치수가 보는 것을 그대로 투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같은 경우 이렇게 단면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걸리잖아. 그래서 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치수를 우리가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알겠지? 외경 치수 얼마로 변경시켜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78mm니까 82mm로 당연히 변경시켜줘야 되겠고, 여기는 48mm로 치수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 같은 경우에는 뭐 축은 볼 것 같으면 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에 대한 치수는 좀 변경시켜 줘야 돼요. 여기는 치수가 또 깊이가 이만큼 길어졌잖아요. 베어링 치수가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폭에 대한 치수가 2mm만큼 이렇게 늘어났잖아. 이게 폭에 대한 치수 베어링 늘어나니까 이것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하우징 폭이 2mm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축도 마찬가지 지름에 대한 치수는 변함이 없지만은 지름도 변하면은 여기도 지름도 나중에 변하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뒤에 끝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6, 2, 0, 3 하게 되면 지름이 변하겠죠. 이게 17mm가 되니까 여기는 변하게 되겠죠. 17mm, 2mm만큼 변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6002이기 때문에 길이에 대해서만 얼마만큼 변경시켜주면 된다. 폭에 대한 2mm만큼 변경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열어서 뷰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열기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이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길이만 우리가 얼마만큼 24mm에서 2mm만큼 26mm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러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특별히 정리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D 투상도를 마무리로 해서 치수 기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공구는 뭐 뒤편에 우리가 드릴지그 3번 간편 설계 기법 그 다음에 투상도 배치 요거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 3D 등각 배치인데 나머지 기계기사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2D 투상도 배치할 때 설계 변경에 따른 그 모델링을 가져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단면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요구 사항에 보면은 단면을 4분의 1 단면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품 번호는 뭐 1번이니 3번이 이렇게 정해 줍니다. 축은 기본적으로 단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단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사처럼 질량값을 산출해서 우리가 비곤 안에 써라 부품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품을 모두 써라 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지 아니면 몇 번을만 1번하고 뭐 3번하고 5번만 써라 라고 나오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어쨌든 질량값을 산출하고 단면도 2개 다 해라 라면은 질량값부터 산출해야겠죠. 마우스 이 친구를 우측 버튼 해서 열기를 합니다. 자, 질량값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구에 가셔가지고 문서 설정에 가서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단위는 우리가 그램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킬로그램인지 그램인지 먼저 단위를 설정하는데 그램 단위로 나올 겁니다. 그램 단위로 나올 거예요.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돼요. 닫기 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질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시험용 재질이라는 것은 기본 재질을 하나 만들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편집해서 시험용 재질을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여러분들 이름 바꾸기에서 시험용 재질을 하나 만드세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물리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도를 비중량이 되겠죠. 비중량은 대부분 우리가 7.8로 정해 줄 거예요. 7.8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아셨죠? 단위는 우리가 그램 단위로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비중량을 우리가 정의하고 나온 다음에 본체 위쪽 있죠. 맨 위쪽에 이게 아닙니다. 솔리드 본체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맨 위쪽에 가면은 마우스 우측 버튼 I 프로피티스 물리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밀도 나오고 시험용 재질 이제 나오죠. 우리가 지정했던 거 얘를 가장 매우 높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질량값이 나오는데 여기를 뭐 뒤에 자리 빼고 반올림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228 8.3 그램 얘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를 따닥 클릭해서
번째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수치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뒤에 빼고 자릿수 해서 여기까지 반올림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방법은 쉽죠. 뭐 번째에 가셔가지고 이 친구 마우스 우측 버튼 아이 프로피티스 가서 물리에 가서 이 친구 뭐 업데이트 다 해서 가장 매우 높음에서 업데이트 해서 나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 3D에 아셨죠? 따닥 클릭해서 갖다 붙이고 뒤에 자리자리 빼고 이해되셨죠? V벨트 풀리가 만약 있다면 V벨트 풀리는 여기는 뭐 피고란에 안 쓰고 여기다가 질량값만 산출대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등각 배치할 때 단면을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를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열기를 하세요. 역시 똑같습니다. 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친구 이 모델링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3D 등각 배치했던 거하고 2D 등각 배치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델링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잘라버리게 되면은 2D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은 3D용으로 단품 모델링을 하나 다시 저장을 하세요. 아셨죠? 저장한 걸로 여러분들 여시란 얘기야. 이렇게 배치를 하란 얘기야. 3D용으로.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면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면은 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케치를 여기서 해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친구 가보면 이렇게 단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 친구하고 같이 우리 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단면에 잘라져 버리잖아. 문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거. 이게 파일을 단품 모델링을 했던 걸 본체를 두 개 만들란 얘기지. 본체 1이라든가 뭐 파일을 두 개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2D용, 본체 2는 3D용으로 배치해서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파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단면하는 방법은 쉽죠. 열어서 그냥 스케치해서 절단해버리면 쉽다는 얘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측 버튼 해서 열기 해서 자 이쪽 평면에다가 S 엔터 치고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자 E 엔터 전체를 잘라낸다는 얘기죠. 응? 전체를 뒤로 밀어낸다는 얘기지.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2D 가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잘라져 있죠. 단면 이런 건 쉽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주의하면 된다라는 얘기.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절단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모델링, 그지? 본체 단품을 열어서 하게 되면은 2D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그거만 우리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이렇게 배치하고 질량값 요구하면 질량값 산출해서 우리가 찍어서 그냥 넣어주고 단위 설정하고 해서 비중량 여러분들 체크해서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단면하고 아셨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